네, 일단 이번 타임에는 요 데이터 분리라고 하는 포인트를 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 전처리할 때 타입을 통합하고 특성 값을 숫자 컬럼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통합시키지 않으면 내 코드가 외부 데이터가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냐 엑셀 파일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코드가 영향을 받게 돼요. 원래 인트였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문자네 타입의 미스매칭 에러.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내 코드가 절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테이블 정의서에 매핑되어 있는 타입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 코드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성 값을 숫자 컬럼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을 했어요. 근데 특정 내가 재료로 쓰고 싶은 데이터 컬럼도 있을 테고 정답지도 있겠죠. 뭐 판매량 같은. 근데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을 쓰고 싶은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바꿔야지만 쓸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숫자 특성 값을 숫자로 바꾸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런 이제 특성들 다 쓰느냐? 머신러닝에선 다 쓰지 않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정말 임팩트가 있는 피처들만 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딥러닝으로 가면은 그냥 몽땅 다 집어넣고 볼륨 조절하듯이 이거 넌 좀 필요한 것 같네? 그럼 볼륨 빡 키워가지고 잘 쓰고, 너 필요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볼륨 확 내려가지고 안 쓰고, 이게 돼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동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넣고 빼느냐,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피어슨 방식, 피어슨 코릴레이션. 분산, 표준 편차, 편차 막 이야기했었죠. 바로 전 시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이제 정말 필요한 피처와 라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피처는 이 중에서 뭐다만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라벨은 뭐다. 근데 이 데이터를 전체 2015년도부터 2016년도 뭐 32주차? 뭐 이 정도 있는 데이터셋을 분리를 시킵니다. 7대 3으로. 그럼 7대 3으로 한번 분리를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7대 3으로 분리도 시키지만 각각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피처, 문제지와 라벨, 정답지,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피처, 그 다음에 라벨로 이제 각각 구분해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일단 코드로 보면은, 지난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레이쇼를 어떤 기준을 잡고 나서 막 데이터를 분리를 막 제가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좀 피처스 데이터를 보면은, 피처스 데이터에 한번 쉐입을 찍어 볼게요. 전체 행과 열. 행이 105개가 있고 열이 14개가 있다. 105개의 데이터가 있고 14개의 컬럼들이 있다. 그 이 컬럼 중에는 판매량,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홀리데이 정보, 프로모션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잘 보면은 105개 행이 있네. 이거를 내가 7대 3으로 분리시킨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집합이 있는 데이터는 인덱스로 0, 1 구분할 수 있잖아요. 피처스 데이터의 0이 이제 올 랭스가 되는 거죠. 데이터 랭. 깔끔하게 이 데이터 랭이 105개가 있는데 105개 여기다가 우리가 스플릿 레이쇼는 0.7이다. 70% 나눌 거다. 그럼 데이터 랭스 곱하기 0.7 하면은 73.5 나오죠. 근데 여기를 그냥 인트로 잘라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70% 30%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70%를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면 안 되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7대 3으로 나눠야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70%로 그냥
딱 자르고 이게 애매하게 떨어지면은 이거 그냥 인트로 무조건 캐스팅 하겠다. 이게 그냥 어떤 나만의 전략이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고정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뭐다? 이게 std 인덱스, 얘가 기준이 되는 인덱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5개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나누면은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이 나눠진다. 그럼 피처스 데이터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요 std 인덱스까지를 조회해라, 이런 거 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 데이터 프레임 시간 때 배우는 거죠.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 아니, 트레이닝 데이터죠. 트레이닝 데이터 얘가 앞에 비워놓으면 0부터 std 인덱스인 73까지를 조회해라. 0부터 73까지가 조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셋에서 std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네, 그래서 프린트 찍어보면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이랑 테스트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은 전체 데이터도 한번 찍어볼게요. 프린트 피처스 데이터 점 쉐입을 찍어보면은 전체 원래 105개의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74와 31개로 그냥 인덱스를 기준으로 쭉 분리시켰다. 딱 해서 나눠서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 얘는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그냥 인덱스 조회한 거죠. 우리가 이 록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배웠을 때 이 뒤에다 컬럼 쓰면은 컬럼까지만 이렇게 조회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걸 응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시켰죠. 데이터가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있으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게 문제지와 정답지를 따로 구분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처는 피처대로, 정답은 정답지대로 따로따로 재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피처스 데이터.look에서 내가 0번째 인덱스를 0부터 2까지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제가 뭐 라벨이 뭐였죠? 지금 라벨 컬럼이 qty네요. qty라고 하는 컬럼을 리스트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qty 컬럼만 조회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처 이미 구해놨습니다. 피처스 컬럼은 요 하나 둘 셋 네 개다. H 클러스터, 프로모션,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yes, no를 라벨링한 1형으로 바꿔놓은 애들. 그러니까 요런 피처들만 선택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콤마하고 피처스, 여기다가도 콤마하고 피처스 하면은 그쵸? 여기는 이제 4개 컬럼만 선택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4개를 만들어야 되죠. 트레인 데이터, 피처, 라벨. 이거를 아예 좀 보기 좋게 순서대로 트레이닝은 트레이닝끼리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처스 데이터에서 앞부분을 선택해서 피처만 선택한 거, 그 다음에 라벨 선택한 거,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서 플러스 1만큼 해서 피처만 선택하고 라벨만 선택한 거를 각각 이제 변수명만 지어주면 되죠. 피처스,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의 라벨. 이게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수를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피처스, 그다음 테스트 데이터 라벨. 그러면은 뭐 하나만 봐도 되겠죠? 요 하나만 봐도 트레인 데이터의 피처는 앞부분을 선택하고 피처만 선택한 거, 피처 컬럼만 선택한 거. 앞에는 행을 선택하고 뒤에는 열이니까 여기는 행, 여기는 열.
이렇게 다 한 다음에는 꼭 쉐입을 찍어주세요. 쉐입 전체 말고 라벨 이렇게 해서 쉐입을 다 프린트를 찍어준다. 쉐입을 찍어주는 거는 제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 원래 105개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14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는 이 앞부분, 이 부분이고 이게 이제 7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4개는 피처, 이거는 정답. 왜냐면 피처 라벨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는 요 밑에 있는 31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처 선택한 거, 라벨 선택한 거.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분리하는 건 끝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단순한 방법. 근데 제가 이번에는 2가지 정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스 데이터,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어위크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점 sort value 해가지고 이미 이어위크로 뭐 바이는 이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시간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sort 키는 뭐 이어위크 그래서 내가 얘로 정렬하겠다. 이 정렬된 거를 피처스 데이터라고 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피처스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쫙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돼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아예 딱 끊어서 고객하고 그냥 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있는 시간 순서가 있는 데이터인 경우 시간 순으로 정렬 후 시간 기준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처스 데이터에 결국 인덱스는 필요해요. std 인덱스는. 근데 이 std 인덱스가 우리가 아까 73인가 그랬잖아요. std 인덱스 전체 105개 중에서 70% 0.7 레이시오로 끊었던 그 아이 그거를 여기서 한번 다시 구해보는 거예요. 피처스 데이터에서 이제 시간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덱스도 리셋 인덱스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정렬하면 인덱스가 다 꼬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리셋 인덱스 하고 드롭은 true. 기존 인덱스는 없애버려라. 왜냐면 시간순을 정렬하면서 이 인덱스가 뒤죽박죽하면은 내가 말한 그 73번째 인덱스가 이게 시간순을 정렬하면서 73번이 막 처음으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내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시간이 들쑥날쑥한다. 그러면 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위크 기준으로 정렬하면은 73번째가 갑자기 앞으로 축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쭉 정렬한 다음에 요 피처스 데이터 shape 해서 쉐입의 0번째에서 곱하기 0.5 하고 한 곳에서 int 홈에서 int 그리고 꼭 여기서 리셋 인덱스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인덱스를 내가 정렬한 다음에 73번째에서 내가 딱 끊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피처스 데이터에서 요 index.lock해서 요 인덱스에 있는 거를 일단 먼저 조회를 하면은 std 인덱스 73번째를 조회를 하면은 73번째 데이터의 이어위크가 2016년 21주 차라고 하는 게 딱 튀어져 나오죠. 이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요 이어위크를. 이걸 가지고 오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그냥 타겟 이어위크는 그냥 스트링으로 201 타겟 이어위크 컬럼 타겟 컬럼이다. 타겟 컬럼
이 타겟 컬럼을 실제 콤마하고 컬럼명으로 지어주면 2016년 21주차를 그냥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리스트로 만약에 특정 컬럼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여기서 꼭 values 치고, 그럼 리스트로 나왔죠? 그럼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선택을 하고 그냥 선택한 값을 그냥 바로 하나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std 이어위크 되는 거예요. 이어위크. 그럼 고객한테 우리가 지금 데이터셋이 있는데 2016년 21주차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훈련시키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애매하게 이게 2016년 뭐 2주차에서 딱 끊겼다. 그럼 고객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2015년도 전체랑 2016년도 이후를 아예 그냥 구분해서 얘로 그냥 학습시키고 얘를 테스트하겠다. 그냥 2016년 01부터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아예 딱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예측 정확도가 더 높으면 이걸로 그냥 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std 이어위크가 나왔으면은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features data.lock에서 우리가 features data의 이어위크 컬럼이 std 이어위크보다 작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features 컬럼만 조회를 하면은 딱 피처 컬럼만 조회되고, 아까 전에는 여기 있는 게 어떤 인덱스였으면 얘는 요번에 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컬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features 데이터의 피처가 되는 거고, 트레인 데이터의 피처,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스가 되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거를 라벨이라고 쓰면은 당연히 라벨이 되는 거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 놓은 다음에 부등호만 바뀌면 되겠죠? 2016년 21주차보다 큰 애들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죠. 테스트. 여기서 좀 변수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놓을게요. 식별을 위해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원 표시는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한 줄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피처스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이렇게까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쉐입을 프린트한다. 프린트 shape. 왜냐면 이제 제대로 나눠졌는지 이제 부등호가 막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 4개 정답지 않아, 피처 4개 정답지 않아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는 이렇게 4개의 피처 데이터만 조회가 된 거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은 1225. 아까 전에 첫 번째 행에 그런 피처들이 있으면 1225다. 이렇게 문제지 정답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계한테 전달해줄 목적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scikit-learn에서 있는 train, test, split을 쓴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딥러닝 할 때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import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분리시켜 줄 것 같은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V 하고 괄호 한 다음에
가로 후 Shift 탭을 누르면은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뭔가 앞에 변수가 나오고 테스트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 랜덤 스테이트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변수 하나 집어넣고 피처스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0.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피처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가 테스트가 30%를 세팅해서 이 피처스 데이터를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7대 3으로. 근데 잘 보면은 변수가 쭉 내려보면은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번째 것까지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찢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면은 여기다가 a,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정의를 하면은 a.shape 73개, b.shape 하면 32개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 지금 찍어보면 73개, 그 다음에 b는 결국은 이게 뭐다? 트레인 데이터 피처스,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끝이에요. 그냥 바로 분리를 알아서 시켜줘요. 되게 이제 쉽게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피처 데이터 주고 비율만 알아서 주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여기 두 개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훈련 데이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 105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무작위로 70%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38번째 인덱스랑 101번째 인덱스를 가져갔고 또 하면 트레인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려놓고서 고객한테 납품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거를 리플레이, 재현을 시키려고 하는데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이거를 고정시켜주는 그 파라미터가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는 Shift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랜덤 스테이트는 5. 자, 32, 90, 13 이런 애들이 지금 트레인 데이터죠. 네, 얘가 계속 실행을 시켜도 고정이 됩니다. 32, 90. 제가 여기를 10으로 바꾸면은 21, 6으로 바뀌죠. 제가 다시 5로 바꾸면은 32, 90. 데이터가 고정이 된 애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가 해주는 거는 얘가 난수값을 발생을 시키는데 제 PC에서만 이게 32, 90으로 저 5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내가 고객한테 어떤 PC를 주고 그 PC에서 내가 재현을 시키려면 그 PC에서는 언제나 이 5라고 하는 값을 제가 설정을 해 놓으면은 계속 동일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이 학습된 데이터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학습된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값이 있었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리포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찾으려면 꼭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켜서 나중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피처랑 라벨도 구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피처스 데이터를 조금 분리를 시켜서 제가 여기다가 피처스 데이터에 점 록 해가지고 전체 행을 선택해서 피처, 그 다음에 변수를 두 개를 넣는 거예요. 피처스 데이터에 라벨.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전체 데이터에서 피처만 딱 선택되어 있는 애들을 7대 3으로 나누고 라벨만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7대 3으로 나눠서 총 4개가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실행시키면 에러가 떨어져요. too many value to unpack, expected to. 왜냐면 내가 두 개를 기대했는데 얘는 지금 이거 두 개로 분리시키고 얘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네 개가 나온 거예요. 얘를 만약에 a, b, c, d로 세팅하면은 print a.shape 특성을 알아보는 거죠. 얘의 b, c, d까지 하면은 피처를 처음에 이제 피처를 두고 그 다음 라벨을 놓잖아요. 피처를 7대3으로 분리시키고 라벨만 선택되어 있는 105개의 데이터를 또 7대3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변수를 제대로 할당해야 되겠죠?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피처, 그 다음에 줄이음 이어쓰기 한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라벨, 테스트 데이터 라벨,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아예 정리를 하면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스,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스. 피처들이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됐으니까 라벨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됐으니까. 왜냐면 이건 라벨, 얘는 피처니까. 이게 만약에 좀 더 분리할 게 많이 생기면 이걸 좀 응용해서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쉐입 다시 찍어봐야겠죠. 트레인 데이터 .shape, 테스트 데이터의 shape, 트레이닝 데이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그리고 줄이음표는 여기다 마지막에다가 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트레이닝은 73개 데이터 트레이닝이고 피처와 라벨,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피처와 라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피처, 그 다음에 라벨 73개가 있다. 인덱스는 같은 쌍이 32, 90이 나와 있으면은 피처도 32, 90으로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지가 73개가 있어요. 32번 문항, 90번 문항. 근데 라벨도 73개가 있어요. 근데 32번 정답지, 90번 정답지가 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73개를 쭉 주고 문제지, 정답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어떤 코이피션트가 빵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테스트 데이터 피처 문제지, 우리가 이 테스트할 32개 데이터 이 피처만 던져주면은 이거랑 코이피션트 나온 거랑 빵하고 합치면은 32개의 예측값이 나와요. 그럼 이 예측값하고 난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지도 이미 순서대로 쭉 알고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너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 아, 이 모델 쓸 수 있겠다. 잘 안 맞으면 이 모델 못 쓰겠다. 뭐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분리를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기계한테 이제 학습시킬 뭐 재료들을 던져준다.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 데이터 전처리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 분리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 분리는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인덱스로 분리한다. 인덱스 분리할 때 데이터 프레임 명점 쉐입에
0번째 값이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니까 이 전체 데이터 개수 곱하기 0.7 레이쇼는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어째 7대 3이냐 8대 2냐 뭐 70%로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은지 0.8로 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지 또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나중에 딱 그 기준만 있으면 돼요. 인트로 딱 잘라서 얘를 기준으로 이 기준 인덱스 값을 만든다. 생성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명점 로켓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기준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웠던 거는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렬 후 인덱스 초기화 0부터 쭉 다시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인덱스의 시간 정보를 획득한다. 아니, 시간 정보를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리. 이게 좀 용이한 게 고객한테 뭐 2016년도 몇 주차 기준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이킨런에 있는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포인트는 랜덤 스테이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나중에 이거는 딥러닝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쉐입을 프린트해서 제대로 나뉘었는지 확인까지 하면은 이제 재료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엔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신 꼭 랜덤 스테이트는 고정을 시키면 된다. 제가 나온 그 분리된 거랑 여러분들이 나온 분리된 거랑 당연히 인덱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PC에서 고정된 값이랑 여러분들의 PC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PC에선 계속 고정으로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트에서 이제 모델을 진짜 적용하는 것도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